네, 오늘 펨트론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이 회사가 이제 머신 비전 기반 광학 검사 장비 이걸로 좀 알려져 있죠. 현재 주력은 역시 SMT, 그러니까 표면 실장 기술 검사 장비인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 85%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반도체가 한 13% 정도 되고 나머지가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고요. 맞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구조가 좀 확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T 쪽은 뭐 꾸준하죠. SPI 장비가 한 대당 7천만 원에서 1억. 네, MOI나 AOI 장비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고요. 이게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쪽도 세계 최초로 리드탭 검사 장비를 개발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는데 양극, 음극 합쳐서 한 12억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의미는 있는데 비중은 아직 작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대가 모이는 곳은 역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특히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크면서 여기에 필요한 후공정 검사 장비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후공정 검사, 웨이퍼 다 만들고 나서 칩 자르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는 건데 HBM처럼 막 쌓아 올리는 거는 이게 수율 잡는 데 정말 중요해졌죠.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8800WIR HBM 웨이퍼 검사 장비인데요. 이거 표준 가격이 무려 6억 원. 6억 원이요? 오, SMT 정비랑 비교하면 차이가 크네요. 엄청나죠? 작년 11월에 국내 대형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IDM이라고 부르는 H사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공급해서 지금 한창 테스트 중이에요. 성능 검증하고 있는 거죠. 아, 테스트 중이군요. 네, 앞으로 HBM4 나오면 이게 칩을 더 많이, 더 얇게 쌓아야 하니까 이물질이나 결함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수율 확보가 관건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펨트론 장비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반기 실적에 기여할 걸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외산 장비, 뭐 캠텍 같은 거 따라 만든 게 아니고요. HBM 웨이퍼 검사에 딱 맞게 새로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특화된 장비라는 거죠. HBM 특화 신규 개발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마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건 LP캠이나 SO캠,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 검사용인데 이건 가격이 더해요. 9억 원. 9억. 이것도 상당하네요. 이건 해외 쪽인가요? 네, 해외 유명 IDM, M사로 추정되는데 작년 말에 테스트용으로 수주를 확정했고 바로 이번 2분기, 지금이죠. 이때 공급해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테스트 시작 예정이고요. 네, 이것도 잘 되면 하반기 실적에 당연히 힘을 보탤 수 있겠죠. 이건 미국 사이버 옵틱스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성능을 더 높인 거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 신규 반도체 장비들이 기존 SMT 장비보다 가격이 뭐 10배, 많게는 20배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딱 자리 잡으면 정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기대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반도체 장비들, 가격대도 높고 HBM이라는 성장성 높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니까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HBM 장비요. 이게 아직 고객사에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죠. 아직 통과했다 아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뭐 테스트는 당연히 그리고 말스 장비도 이번 분기에 공급해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인 거고요. 양산 라인에 적용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무엇보다 테스트 통과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기여 기대는 말 그대로 아직은 기대인 거죠.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H사가 지금 HBM3나 HBM3E를 만들고 있을 텐데 이 기존 라인에 8800WIR HBM 장비를 바로 도입할 요인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기존 라인에는요? 네. HBM4에서 검사 중요성이 커진다는 건 맞는데 만약에 지금 라인 수율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굳이 큰 비용 들여서 새 검사 장비를 당장 넣어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급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HBM4 양산 시점에 맞춰서 도입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파일럿 라인 정도에 먼저 적용해 본다든지 아무튼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적 가시성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좀 걸립니다. 하반기에 이 반도체 장비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수주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회사에 물어봐도 공개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오거든요. 잠재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숫자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본업인 SMT 쪽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순 없어요. 예전에 지멘스랑 협력해서 전장용 검사 장비 하려던 거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게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나 전장 쪽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보류 상태거든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쪽의 전방 산업이 좀 불안하다는 건 이것도 분명히 부담 요인이죠. 아, 그건 아직도 보류 상태군요. 네. 그리고 펨트론이 외산 장비, 캄텍, KLA-코스, 사이버옵틱스 이런 회사들 장비를 국산화하는 이유가 물론 가격도 있지만 외산 장비들이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주거나 기술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면도 있어요. 네, 그런 유연성이 강점이겠죠?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랑 유연한 대응. 이게 펨트론의 강점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나 자금력 갖춘 그 거대 외산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경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펨트론은 안정적인 SMT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HBM이나 첨단 패키징 같은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이 검사 장비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말씀하신 그 고가의 신규 반도체 장비들, 특히 8800 HBM하고 마스, 이 두 장비가 고객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느냐,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의 기여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성공한다면 ASP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정말 큰 폭의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 기대할 수 있고요. 또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단 시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매력적인 기회 요인이 되겠고요. 반대로 보면 그 핵심 장비들의 테스트 통과 여부, 그리고 실제 양산 라인 적용까지의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죠. 그리고 주력인 SMT 사업 업황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 또 만만치 않은 글로벌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펨트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이 수율 관리가 정말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펨트론 같은 국내 검사 장비 기업들의 기술 자립 그리고 성장이 앞으로 H사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망 안정화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과연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